아니, 유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공세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분명히 있는데, 예전에 저희도 이 자리에서 이제 송민수 회고록 가지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겁니다. 문 후보가 처음에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게, 처음에 그 인권 결연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거부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좀 바뀌었다. 근데 처음에 자기가 찬성했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저는 사실은 모든 정치인이 자기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자 의무이긴 하지만, 10년 전에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나 송민수 전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분야이기 때문에 확실한 입장이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지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예. 자기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이 사실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기억 안 날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 무슨 프로그램 나와서 북한 측, 그러니까 송민수 장관과 계속 이제 할전을 벌이다가 그렇다면 북한 측이 어떤 건지 당신이 그렇다면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근데 확인해 본다라는 게 이제 유승민 후보처럼 물어보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향 파악이라는 건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남북 관계든 외교 관계든 국회 관계. 저는 그것을 만약에 동향 파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땐 또 남북 간에 워낙 협상들이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면 이쪽에서 플러스고 이쪽에서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고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한 그런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제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정무적으로 소위 말하는 통치행위 차원에서 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겠죠. 물어봤느냐, 동향 파악을 했느냐 이렇게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겠죠. 예. 그런데 김병민 의원님, 네. 바른정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는데 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 토론회에서 했던 문 후보의 해명과 그리고 지난번 이제 올 초였던 것 같아요. 썰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문 후보가 했던 얘기가 좀 다르다라는 건데요. 문재인 후보는 JTBC 썰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찬성을 해야죠. 찬성을 할 참이니까 확인해 봐야죠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사실 이제 찬성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북한 입장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라는 것들을 문재인 후보 입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난번 1차 토론회 과정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질문 과정이었던가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방향으로 얘기를 틀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를 다 가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른정당은 아예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한국의 기권 결정만 북한에 전달했다. 이렇게 네.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남은 건 어저께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게 있는데 결국은 회의록을 보면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회의록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현 정부에서 열람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11월 15일, 16일, 18일자의 회의인데 안보정책조정회의 그리고 대통령이 주관했던 실제 그 회의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보장관회의 이런 회의에 대한 회의록들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는 부분들은 현 정부가 그냥 보는 것들이 아니라 아마 여야 합의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협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으면 야당 의원들과 함께 다 같이 이 부분 협조해서 깔끔하게 회의록을 국민께 열람하고 가서 우리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한다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주적이냐 북한이 이 질문과 북한 인권 결의안 당시 북한에게 물어본 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이 주로 문재인 후보에게 집중이 됐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숨막혔던 설전이 있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지 사장. 과연 이게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왜 나왔을까요? 바지 사장 논란 직접 들어보시죠. 그 사드 배치 이거 당론 변경하려면 박지원 씨를 내보내야 돼요. 당에서. 박지원 씨가 앉아서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하고 그거로 징역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친북 인사라는 건 누구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박지원 씨를 내보내지 않고 박지원 씨가 지금 사실상 그 당의 실세인데 어떻게 사드 배치 당론 바꾸고 또 시중에서는 안철수 대통령 되면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까지 들은 말이 이런 겁니다. CEO 출신이라서 독선적이고 혼자서 결정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또 그 박지원 상황론이 나온 겁니다. 네. 뒤에서 조정한다고. 네. 사실 네거티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창업주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겁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질문도 뭐 나름 일리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 향해서 한해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박지원 대표가 사실상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건 아니냐. 그런데 박지원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대북 송금 문제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고 3년간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그럼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박지원 상황론이 이제 프레임이죠. 보수 정당이 거는 민주당도 요새 그런 말 좀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롭게 넘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한테 조금 불만이었던 걸 통으로 말하자면은 자, 과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수세적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집권한 쪽은 이 홍준표, 유승민 이 두 분들이 몸에 담고 있는 쪽이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뭔가 비공식적인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거든요.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하다가 돈 봉투 내미다가 북한한테 개망신당한 게 이명박 정부 때고 박근혜 정부 때는 중국과 그렇게 막 가깝게 막 못 지내가지고 하다니 갑자기 사드 배치한다고 해가지고 사이가 이렇게 돼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역공을 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질 부분도 있지만은 못할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다라고 좀 전반적으로 설득력 있게 갔어야 되는데 저는 이 두 분들이 너무 이렇게 밀리고 예.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들이 이제 퍼붓는 데 대해 가지고 예. 수비하는데 급급했던 것이 조금 불만이에요. 예. 말하자면은 남북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쭉 보면은 자 박정희 정부 때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을 특사로 밀사로 파견해가 그 헛을 펄었던 시절에 친서에 보면은 김일성 주석 각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장세동 특사 이런 식들을 다 했었던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보면은 6.15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많이 투명화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 예.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나가고 싶어요. 예. 다음 5년 뒤엔 한번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또 노파심에 할머니 마음에 또 많은 캠프에서 사실은 저희 도지쿠쇼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 그리고 홍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수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뭐 압박까지는 아니고 수통의 전화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대북 송금권과 관련해서는 뭐 역대 정부가 북한에 관련해서 유연한 것은 있을 수 있다라는 윤태곤 실장님의 의도지만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온 불법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